비트코인 가격이 4만 원, 4만 불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점에서부터 30% 가까이 하락을 한 건데요. 일론 머스크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가 상당히 좀 우습기는 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상화폐 시장, 그리고 지금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한미 정상회담서부터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미국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마 토요일 날 얘기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주요한 의제 어떤 게 나올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요거는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백신, 반도체, 코드, 그다음에 북한 등이 이제 주요 의제로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요. 뭐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사실 뭐 백신하고 반도체 수합하는 문제,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새롭게 구축하고 있는 공급망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입점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경제 의제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코드나 북한 같은 건 좀 외교 안보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6월 달에 G7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지금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강력히 얘기하더라도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요. 또 6월 4일, 5일 날도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하게 또 백신과 반도체가 중점적으로 갈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실 북한이나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백신과 반도체를 둘러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옵션들을 좀 강하게 밀어붙이실 뭐 그런 전략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고요. 뭐 심지어 저는 제가 만약에 스텝이라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얘기하면 그거 나중에 얘기합시다. 백신 얘기합시다. 이 정도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어제 가장 유명한 그 영어 단어가 인디드였습니다. 그렇죠? 스페링 딱 6개인 인디드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회자된 경우는 아마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이렇게 된 이유가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서 결제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에서 또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얘기했고, 뭐 이러면서 아무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자, 우선 시장에 있는 전체 자산 전체가 이렇게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영상,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암호화폐에 관한 소재가 완전히 소진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사람 얘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쭉 뭐 기억하시지만 코인베이스 상장 끝났죠. ETF도 뭐 끝났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들어간 부분, 그다음에 뭐 제도권에 편입되는 부분들이 소재가 완전히 끝난 게 지금 암호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출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전체 다 쓰여진 상황이거든요. 하나 있다면 7월에 이더리움이 런던에서 하드포크하는 거 외에는 지금 소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뭐 우리가 심지어는 혁신가인가 사기꾼인가 뭐 이런 질문까지도 하는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해서 좀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 인디드도 지금 굉장히 뭐 논란이 많은데 그게 앞에 문장에 대한 거냐 뒤에 문장에 대한 거냐에 지금 그렇죠. 뒤에 문장은 나는 절대 일론 머스크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감사하다는 뜻의 인디드냐, 아니면 앞에 팔았을 거라는 게 인디드냐, 이런 거 갖고 하는 자체가 진짜로 암호화폐, 특히 이런 뭐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뭐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이 그냥 말 한마디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뭐 진짜 가치에 대한 안정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여지고요. 이러다 보면 지금 사실 다른 때와 2017년과 다르게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많이 참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하는 거,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뭐 패시브를 갈 거냐, 어떻게 갈 거냐, 포트폴리오 어떻게 했냐. 그분들 지금 딱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사는 거고요. 가격이 안 좋으면 그냥 안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지, 뭐 기관 투자라고 크게 다를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분명히 이제 일론 머스크도 그 다음 트위터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트코인이 중앙화된 암호화폐다.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도치코인은 더 중앙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최대 예. 보유자가 지금 26% 갖고 있고요. 상위 10명이 지금 뭐 44%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가 과연 다시 안정화를 찾는 이제 과정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소위 중앙은행에서 얘기하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가상화폐, 거기와 어떤 식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서로 보완 역할을 할 것이냐, 뭐 견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 규정이 한번 누군가가 뭐 만들어주지 않는 한 암호화폐 이렇게 굉장히 지금 뭐 표류할 확률이 많고요. 일론 머스크가 자꾸만 이런 식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로 가면요, 이거 진짜로 디지털 휴지 조각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또 심지어는 오늘 12만 5천 불까지 또 부르는 뭐 이 전략가도 있습니다만은 예. 굉장히 뭐 시장에서는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의기소침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매도 물량이 4개월 만에 최대 이렇게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작년도서부터 쭉 왔던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판단도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가격만 움직이는 거를 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매도 물량이 이제 4개월 만에 최대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거래소 보유량이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그러니 이제 없어지는 않는데, 2017년하고 다른 건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가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그러면 과연 이제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 뭐 시류에 따라서 팔고 사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추후 재반등에 대한 이 가능성은 2017년보다는 큽니다. 예. 크다고 보지만 지금 그때도 투자 예탁금 많이 이제 증가되면서 사실 증시로 많이 건너왔죠. 예.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막아주느냐가 가장 뭐 관건이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거에 대해서 뭐 기관이든 어디건 한 번은 잡아줘야 되는, 손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남습니다. 즉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인 기업이 이거를 쓰겠다는 등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 좀 길어지는 즉 시장 내 공포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뭐 뾰족한 대책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요즘 제가 가상화폐 가격이 너무 많이 움직여서 관심 있게 한번 봤는데요. 네. 하루 사이에 가격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 이상씩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게 정말 그 교환의 매개체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회의가 많이 들던데. 만약에 출연료를 비트코인으로 주시면 제가 한번 몸소 체험해보고 말씀을 예, 드리도록 가격이 하겠습니다. 굉장히 낮을 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인플레로 넘어가서 네.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플레 관련해서 일시적이다, 아니면 네.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가는 구조적이다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고모님께서는 어떤 쪽 의견을 지금 따르십니까? 제가 사실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예. 지금 이번에 인플레 나온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있었나요? 크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없었죠. 예. 그다음에 4.2% 상승에 대해서 본격적인 인플레의 선행지표다 그러는데 기저 효과를 빼면은 예. 굉장히 그렇죠. 0.8%밖에 안 됩니다. 별로 그렇게 높지 않죠. 그다음에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이 굉장히 일시적이기 때문에요. 네. 대략 7월 정도 내지 8월 정도 되면 상당히 좀 낮은 숫자를 보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다시 재해석하면은 연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우려감 외에는 예. 크게 이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뭐 수치가 나쁘게 나왔을 때 뭐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에서 지금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 실질금리다. 예. 실질금리. 실질금리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좀 빼야 되는데요. 실질금리는 아직도
마이너스 0.8, 0.9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감을 잡았어요. 예.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한 수 앞을 보느냐 두 수 앞을 보느냐의 수싸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제네 옐런 재무장관까지 지금 계속 여기에다 지금 굉장히 이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 제네 옐런 입장도 제가 이제 완벽하게 지금 해석해냈습니다. 뭐냐? 여기는 내년도가 제네 옐런의 목표는 뭐 이 금리 올라가고 이게 아닙니다. 내년도에 완전 고용을 지금 이루고 싶은 게 제네 옐런의 지금 목표인데 예. 1년 후에 완전 고용이 연착륙을 하려면은 1년 전에 화폐라든가 재정 정책을 잘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내성을 키워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제롬 파월하고는 조금 지금 뭐 사실 보는 눈이 지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 전체 지금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 제네 옐런이 얘기한 완전 고용을 가려면 8개월 동안 실업률이 3.7% 평균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현재로 봐서는 그래야 이제 다시 돌아가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미국 정책 당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 시장의 내성을 키우기 위한 의도된 부분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근데 인플레이션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어떤 건가요?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오지 예. 않겠느냐 예,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GDP 마이너스 갭이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 연말이면 해소되는데 미국은 더 뒤로 가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1분기에 지금 코로나19 지금까지 다 뭐 회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2%가 목표잖아요. 예. 미국은 물가 평균제고요. 예. 그렇다면 잘못하면요 우리가 먼저 올리십니다. 예, 선도적으로. 예, 특히 미국은요 장기 금리채로 자산 가격 뭐 이것들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연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의 금리 인상 부분들이 가면은 먼저 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가까운 장래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왔을 때도 우리가 놀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장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텐데 이건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를 한번 네, 이런 알겠습니다. 형태로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미국의 인플레 영향이 지난주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주에 가장 극대였고 네. 앞으로는 계속해서 낮아질 거고 네. 그다음에 7월 뭐 이때에 지금보다도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한 번 희석을 했기 때문에 크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고모님은 어떻게 뭐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짚으신 것 같고요. 예. 이 현상은 저는 9월 이후에 상황이 바뀐다고 보입니다. 9월까지는 뭐냐면요. 고용도 안 좋고요. 소비도 그렇게 많이 좋고 지금 미국이 우리가 언론엔 잘 안 나오지만 현지에서는 뭐를 제일 걱정하면요. M2의 속도가요. 무지무지하게 낮아졌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냥 집에 가서 그게 바로 금융기관으로 가서 돌지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9월이 왜 그러냐면 지금 재정 지원책 이 뭐 실업 수요 수당 주는 게 9월 달에 끝나거든요. 그때부터 일자리로 나오고 뭐 학교도 다시 이제 재개가 되고 등등 지금 소득은요 평균 21%가 올랐어요. 예. 지출은 4%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름도 지나고 뭐 휴가 때 이제 분명히 이 소비들이 이제 폭발하겠습니다만은 그 한 고비를 넘는 날씨가 좀 추워지는 때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잠잠해지면서 제 정상을 찾아가고요. 우리가 알았던 어떤 그래프에 의한 그런 뭐 분석하는 기법들이 다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저는 9월 이후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9월 이후가 되면 모든 것들은 상당히 좀 정상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